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법익 침해 위협에 대해 대처할 보호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틀렸죠. 네. 보호법익 주체에게 대처할 보호 능력이 있는지 이게 보호 능력이 없어야죠. 네. 이 보호법익과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 각자 자기 스스로의 몸을 지킬 보호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 그럴 뭐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죠. 네. 스스로는 보호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 부작위 행위자가 보호 의무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재반 조치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줄 필요가 없죠. 즉 세월호에서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죠. 네, 오직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밖에 없고 선장의 지시하에 대피를 하든지 배에 그대로 잔류를 하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위 행위자, 그 이제 문제가 같은 선장이 이런 보호 의무를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부작위 행위자, 그러니까 선장이 법적 자기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부작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슬쩍 바꿨네요. 그 보호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가 아니고 보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죠. 학생들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죠. 배에 승선한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고의는 법익침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자가 의무이행하면서 예견하고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걸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미필적 고의죠. 미필적 고의.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틀렸죠. 네. 판례 내용 중에 그다음 여기 중간 부분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거를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살짝 바꿨네요. 이런 거는 뭐 3번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 중단했던 사안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판례죠.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고 1번,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한 2차 시험용 판례가 나왔습니다.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에 대한 의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공동정범이 나왔는데 2차 답안지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면 안 되겠죠. 공동가공의 의사란 이런 것들 말한다.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간청해가지고 의사가 퇴원 조치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퇴원을 하게 해준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죄가 성립하냐? 일단 살인죄는 아니다. 다만 살인 방조죄에는 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냐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냐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그 자기의 초점을 맞추어서 원칙적으로는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지 이걸 부작위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물리적 학적 자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했다면 이거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지 자기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해서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거 만약에 2차 시험에 뜨면 이런 것 그대로 서술해 줘야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 여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죄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살인 방조는 맞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가 아니고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죠.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 이렇게 부작위범 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틀리게 했네요. 족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부자를 넣어가지고 틀리게 했고 여기도 자기인데 부자를 넣어가지고 틀리게 했고 부작위범 부.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습니다. 공무원이 이건 전혀 다른 판례죠.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라 오히려 신청받은 농지예요. 취재 현장 출장 공명서 및 심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한 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 부작위범이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실체적이냐 상상적 경합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서 많이 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였습니다. 실체적 경합이 맞고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일단 허공작, 문서 위조랑 그다음 허위 공문서 작성이랑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말고 문서 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출했을 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거고 허공작은 일단 문서 작성 권한은 있는데 이제 엉뚱한 문서를 만들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문서 작성 권한이 있죠. 작성 권한이 있는데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께서
이렇게 뭔가 가라로 출장 공명서를 했다든지 심사 의견서를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그런 문서를 작성했을 때 그때는 허공작,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권한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즉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엉뚱한 공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 공문서 작성 허공작하고 그 다음에 이 직무유기죄를 상상 경합으로 볼 거냐 실체적 경합으로 볼 거냐가 논점인데 이건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거. 판례를 보면은 판례 되게 오래된 판례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세월호 1, 2번 세월호 판례랑 그 다음에 이거 의사가 퇴원하게 해준 경우 이거 세 개가 지금 2차 시험용 중요한 판례죠. 다만 답은 4번으로 했는데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면 일단 군 직원이 이렇게 해서 허공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법사실 발견하고도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군다나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공작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부작위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하나로 이게 이제 그 적극적인 죄만 인정하죠. 경찰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죄와 범인 도피가 경합이 되었을 때 적극적인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고 소극적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직무유기 나오면 항상 그 경찰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경우인데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지만 지금 이 복명서, 이 출장 복명서하고 심사 의견서를 작성한 거는 이게 이제 공무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면 되는 게 있고 전산만 확인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 출장을 일단 다녀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출장 복명서랑 이런 걸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그 허가를 내주거나 어떤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서 승인이나 어떤 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그 첨부를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다는 거를 증빙으로 남겨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장 공명서랑 이거 작성한 거는 이게 이제 이걸 신청하니까 이거를 해주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불법 사실을 은폐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한 직무유기죄랑은 이거랑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목적으로 했으면은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아까 경찰의 범인 도피와 직무유기가 경합할 때 소극적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그 적극적인 범인 도피, 증거인멸 이런 것들만 성립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원칙인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농지 불법 전용 이 사실 경우에는 이 출장 공명서나 심사 의견서가 이게 적극적 행위로서 이것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지 이걸 하여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이거를 현장 확인하고 이 문서들을 만들어야 되는 허가를 해주려고 필요한 것들이 이어서 한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 직무유기죄는 이거랑은 별도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직무유기죄가 따로 소극적 범죄로서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체적 경합으로서 둘 다 성립한다. 허공작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이 둘은 실체적으로 구분되는 수개의 죄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이 판례는 오래된 판례이기도 하고 93년도 판례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4번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1, 2, 3번은 너무나 중요한 판례고 의사가 퇴원 허락한 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들이죠. 이거는 2차용으로도 그렇고 이건 반드시 알아뒀어야 되는 판례들이다. 결론은 1번, 2번, 3번을 틀리게 조금씩 냈고 부자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부분을 대처할 보호 능력이 있어야죠. 없어야죠. 있을 때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겠죠. 학생들이 알아서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선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선장인 자에게 어떤 이제 그런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다음에 8번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산부인과 의사 갑이 이것도 뭔가 의사가 또 뭐 실성한가 봐요. 내과 의사, 인턴 의사, 의료 과실에 대한 법을 쭉 냈네요. 산부인과 의사 갑이 재앙절개 중에 태반 조기 박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의료 과실에 관한 판례들도 굉장히 많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의료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 상황이 막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